7주차 강의 세 번째 분산분석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할게요. 앞서 두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 일원 분산 분석, 즉 원웨이 아노바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요인이 하나였고 반응값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가 반복수가 6개인 4가지 학습 방법에 대한 성적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가 그런 걸 살펴봤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귀무가설은 첫 번째 학습 방법 평균 뮤1 이꼬르 뮤2 이꼬르 뮤3 이꼬르 뮤4 였고요.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알파1 이꼬르 알파2 이꼬르 알파3 이꼬르 알파4는 제로 이런 검정이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정을 할 경우 분산 분석표에서 이제 F 검정을 통해서 4개의 학습 방법 간에 있어서 평균은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을 했고요.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떤 학습 방법과 어떤 학습 방법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다중비교 사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바로 그와 관련되는 분산 분석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 다중비교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두 번째 쪽을 보면 이제 분산 분석표 해서 아노바 테이블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은 먼저 제곱합의 분할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곱합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면은 회귀 분석에서 보면 전체 제곱합을 회귀 제곱합 플러스 오차 제곱합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됐던 것이 회귀 제곱합 대신에 요인과 관련되는 처리 제곱합으로 바뀐 것만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그래서 제곱합의 분할을 여러분들 조금 살펴보면요. 좌측에 있는 전체 제곱합은 개별 값들이 데이터 값들이 yij죠. i번째 학습 방법에 대한 j 번째 반복치 값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별 값에서 빼기 전체 평균 y 도트 도트 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도트 도트라고 하는 것은 도트는 합을 말하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 행가열에 대해서 자료를 모두 다 더한 것 바를 붙인 평균인 거죠. 그래서 자기 값에서 전체 평균을 뺀 편차를 제곱해서 전부 더한 게 이제 전체 제곱합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봐도 전체 제곱합은 개별 값들이 전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즉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한 표본 전체 변동을 말하는 거죠. 표본 전체 변동을 말하는 거고요. 그것은 우측의 항목을 보면 등호가 되어 있고요. 거기 시그마 i 이꼬르 1에서 a라고 되어 있는 건 a는 처리의 개수를 말합니다. 우리의 예를 보면 4가 되죠. 또 j 이꼬르 1에서 n이라고 하는 n은 이제 반복수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n이 될 수도 있고 반복수가 다를 땐 ni 그래서 n1, n2, n3, n4 즉 각 학습 방법에 따른 그 반복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계산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가로 열고 보면 yi 도트 바 하면은 i번째 학습 방법에 있는 자료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yi 도트 바는 i번째 처리 평균이고요. 그것이 전체 평균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전체 평균에서 i번째 학습 방법을 받은 것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 평균적인 값보다 더 높다 또는 낮다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있는 걸 보면요. yij-yi 도트 바 즉 개별 값에서 각 처리 평균의 차이 그것은 이제 오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차 제곱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 제곱합은 바로 학습 방법 간, 즉 집단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해 주는 거고요. 오차 제곱합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학습 방법을 받았는데도 생긴 차이, 즉 교육 방법 이해에 의해서 생긴 것 이런 거죠. 그래서 전체 변이 중에서 바로 그 학습 방법에 따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오차에 의한 변동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표로 나타내 보면은 거기에 맨 왼쪽에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첫 번째가 처리, 학습 방법에 의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오차 부분이 있고 전체가 있습니다.
제곱합은 처리 제곱합을 SS 트리트먼트에 SST라고 적어놨고요. 오차는 sum of square error에서 오차 제곱합을 표현하고요. total sum of square에서 전체 제곱합을 TSS로 표현했습니다. 자유도를 보면요. 전체 자료수 빼기 1이 전체의 자유도고요. 학습 방법에 따른 즉 처리에 따른 자유도는 A 빼기 1, 즉 처리 개수, 처리 수준 마이너스 1입니다. 우리 방금 학습 방법에 대한 건 4 빼기 1, 그래서 3이 되겠죠. 그 다음 오차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 자료에서 처리에 해당되는 부분만 빼면 나머지가 오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n-a가 됩니다. 즉 24-4해서 20이 될 겁니다. 전체 자유도는 전체 자료수가 24개였죠. 4개 학습 방법에 따른 반복수가 똑같이 6개였습니다. 그래서 6, 4, 24, 24-1에서 23이 될 겁니다. 평균 제곱을 보면요. 제곱합을 갖다가 자유도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리 제곱합, 처리 평균 제곱이 나와 있고요. MST라고. 또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 MSE가 나와 있죠. Mean Square Error입니다. 시그마 헷 제곱의 추정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차 제곱합 SSE를 자유도 n-a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처리 평균 제곱 MST 나누기 MSE를 하면은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요. 편차 제곱을 한 것은 분산을 계산하는 과정하고 같잖아요. 그것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잖아요. 분산과 관련되는 분포. 그것을 자유도로 나누면 MST가 되잖아요. 또 MSE도 마찬가지로 오차 제곱합도 그 변이 분산을 계산하는 거와 같이 제곱 형태고요. 자유도로 나눴잖아요. 그것 또한 카이 제곱이니까 카이 제곱 분포 나누기 카이 제곱이니까 F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 검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분석 방법을 분산 분석이라고 붙인 이유는 제곱합의 분할에 있어 분산을 계산하는 과정과 거의 같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분산 분석이라고 붙인 거지. 실질적인 거는 여러 그룹의 평균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 이것이 보다 더 정확한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분산비 F 검정은 규모가설이 뮤1 이꼬르 뮤2 이꼬르 점점점에서 뮤A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규모가설이 알파1 이꼬르 알파2 이꼬르 해서 알파 A는 0, 이렇게 각 그 처리 효과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기를 해도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 SPSS 결과를 보면은 F 검정 결과 저희가 5.42 정도가 나왔고요. P값이 0.007이 나와서 규모가설이 기각됐죠. 즉, 4가지 학습 방법에 따른 평균치 차이는 동일하지 않다.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것을 평균 도표라고 하는 것을 앞서 메뉴에서 체크를 해서 그 그림을 그려준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학습 방법 2가 제일 높고요. 학습 방법 4가 평균값이 제일 작은 걸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4가지 학습 방법에 따른 차이는 존재한다. 그러면 어느 학습 방법과 어느 학습 방법이 차이가 있는가? 그런 걸 사후 분석이라고도 하고 또는 다중 비교, 멀티플 컴패리즌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슬라이드 4쪽에 나와 있는 건 LSD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LSD 방법은 여러분들 최소 유의차 검정, 즉 Least Significant Difference라고 하는 것의 첫 글자 LSD를 따서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최소 유의차를 이용하는 그런 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 LSD에 보면은 맨 좌측에 보면 학습 방법이라고 해서 I가 나와 있죠. 1, 2, 3, 4.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 보면 J라고 하는 학습 방법이 나와 있죠. 그래서 1, 2를 비교하고 1, 3을 비교하고 1, 4를 비교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건 2, 1, 2, 3, 2, 4. 그 다음에 3, 1, 3, 2, 3, 4. 4, 1, 4, 2, 4, 3 이렇게 이제 비교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학습 방법 두 개 1과 2의 차이는 여러분들 2가 85였잖아요. 학습 방법 1은 72였잖아요. 빼면은 마이너스 13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평균치 차이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표준 오차가 나와 있고 또 유의 확률 값이 나와 있습니다. 우측엔 실내 구간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그 화면에 보면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나와 있고요. 그 표 아래에 보면은 0.05 유의 수준에서 평균치 차이가 큽니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학습 방법 1과 2는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면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셀에 보면 2하고 1은 맞바꾼 거죠. 그러니까 평균치 차이만 마이너스 13에서 13으로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또 2와 4도 23.0으로 유의하죠. 3하고 4도 14.000으로 유의하죠. 그 다음 4, 2, 4, 3은 뭐 맞바꾼 거니까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유의한 건 거기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걸 보면 학습 방법 1과 2, 학습 방법 2와 4, 학습 방법 3과 4가 차이가 있다라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굉장히 여러 개 등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맨 아래 슬라이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맨 윗줄에 보면 가로 열고 리버럴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로 닫고 맨 우측으로는 컨서버티브 이렇게 되어 있죠. 리버럴은 여러분들 뭐냐면 그 자유분방한 이런 뜻이잖아요. 컨서티브는 보수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중비교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왼쪽으로 갈수록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을 잘하는 방법이고요. 우측으로 갈수록 애지간하면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보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연구자들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걸 자꾸 이렇게 연구 결과에서 나타내기를 원해서 왼쪽 방법들을 많이 쓰고요. 통계학자들은 그것을 좀 더 신중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어서 보수적인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거기 LSD, 그 다음 덩칸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쉐페라는 방법도 있고요. 맨 우측에 지금 튜키라는 방법은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그보다 더 보수적인 게 봄페로니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다른 학문 분야에서 보면 던칸 방법을 통해서 다중비교한 결과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경우는 유의하다는 결론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방법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조금 살펴보면요. LSD 방법은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것은 T 검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 전체 유의 수준 알파를 제어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서 별로 그렇게 썩 추천할 만한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덩칸 방법은 전체 유의 수준을 뭐 0.05면 0.05로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평균치 차이가 다르다고 결론 내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기무가설을 잘 기각해서 많은 분야에서 아주 가장 많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의 특징은 각 처리별 반복수가 많이 다르면 결론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처리별로 반복수가 같다는 우리의 예는 6 같았죠. 반복수가 같다는 전제에서 개발된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좋고요. 투키라고 하는 방법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웬만하면 차이가 있다고 잘 말하지 않는 그런 보수적인 방법이다. 그와 관련돼서 봄페로니 방법도 그런 거와 거의 같은 방식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이런 분산 분석을 할 때도 다중비교 방법에 대해서 누가 질의를 하면은 지금 이야기를 한 4쪽 슬라이드 아래쪽 얘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설명해 주면 되게 여러분들 칭찬 많이 들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중비교 결과를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요. 먼저 A하고 B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A는 학습 방법 1, 2, 3, 4가 있죠. 반복수 표본 크기가 6개로 되어 있고요. 평균은 72.0, 85.0, 76.0, 62.0이래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LSD 방법을 통해서 한 건데요. 여러분들 보면 다중비교에서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이제 B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A, D, D, B, C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유의한 것들이 별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방법 1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B. 두 번째가 다르다는 거고요. 2하고는 A하고 D. 첫 번째하고 네 번째가 차이가 있다고 나왔다는 거고요. C는 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D, 즉 네 번째 방법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시된 거죠. 아까 결과하고 같죠. 그 다음에 방법 4 같은 경우는 D하고 B, 즉 두 번째, 네 번째,
또 네 번째, 세 번째 앞에 결과를 바꿔놓은 겁니다. F 검정을 한 경우 5.406, 4일 정도 됐고요. P값은 0.00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B는요. 이것은 소팅을 해놓은 겁니다. 정렬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습 방법을 평균 큰 거 순서대로 2, 3, 1, 4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평균을 보면 85.0, 76.0, 72.0, 62.0 이렇게 소팅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옆에 다중비교 별표를 보면은 방법 2하고 다른 게 뭐예요? A, 첫 번째 방법. 방법 3하고는 1하고 2가 다르고요. 방법 1하고는 2하고 3이 다르죠. 방법 4는 C, 세 번째 방법과 다르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이렇게도 표기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 경우는 앞서 얘기했듯이 그 굉장히 튜키 방법 같이 아주 까다로운 그런 애지간하면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본페로니 방법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본페로니 결과에 대해서도 표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맨 왼쪽에 I 학습 방법이 1, 2, 3, 4가 나와 있고요. J 비교하고자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치 차이가 그 옆에 나와 있고 우측 결과는 앞서 나온 표와 거의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0.05 수준에서 평균차가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학습 방법 1하고 보면 2, 3, 4 어느 것도 유의한 게 없죠. 두 번째 보면 2하고 4만 23.000의 별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앞서 한 LSD 방법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는 별표 표시가 훨씬 적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애지간하면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가장 보수적인 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유의 수준을 전체 오류율을 0.01로 통제를 했다. 집단이 10개 다르면 둘씩 짝을 지어서 비교할 수 있는 건 45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45분의 유의 수준 0.01로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다 차이가 있는 날 보다 보니까 개별 유의 확률이 되게 작아지다 보니까 애지간해서는 유의하다고 잘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한다면 억울하게 죄가 있다라고 해서 감옥 가게 하는 사람 그걸 없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조금은 아주 그 보수적인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여러분들 다중비교 중에 많이 이용되는 튜키 방법과 덩칸 방법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튜키 방법도 보면 거기 학습 방법 IJ 결과표 나와 있는 건 거의 같죠. 거기도 보면 두 번째 학습 방법과 네 번째 학습 방법 제가 네모 표시로 해놨습니다. 23.000 그 다음 4하고 2 그건 바뀐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은 23.0은 85 빼기 62 해서 나온 값이죠. 그래서 별표 표시가 앞선 LSD보다 훨씬 작아졌다는 걸 역시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튜키도 본페로니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방법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표를 이렇게 돼 있어요. 튜키 방법인데요. 학습 방법을 맨 왼쪽을 보면요. 좌측 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 1, 3, 2 이렇게 돼 있죠. 4, 1, 3, 2에서 부집단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부집단이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집단에 보면 62.0, 72.00, 76.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그룹에 있는 거는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하고 1하고 학습방법 4, 학습방법 1, 학습방법 4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부집단 2를 보면요. 72.00, 76.00, 85.00 이렇게 학습방법 1, 그 다음에 학습방법 3, 학습방법 2에 대해서 역시도 차이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있는 건 두 그룹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건 뭐예요? 학습방법 4에 해당되는 62.00 부집단 1에 해당되는 거와 부집단 2에 해당되는 학습방법 2 85.00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죠. 겹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만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 있는 표와 결과가 동일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우측에 그 하단부에 있는
덩컨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덩컨 방법은 학습 방법이 4, 1, 3, 2로 되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부집단이 3개 그룹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먼저 한번 첫 번째 부집단을 볼게요. 62.00과 72.00 학습 방법 4하고 1이잖아요. 이거는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 부집단 2를 보면은 72.00, 76.00 이것도 이제 학습 방법 1하고 3이잖아요. 요 두 번째 속해 있는 집단도 그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집단을 보면 학습 방법 3, 76.00과 학습 방법 2, 85.00이 역시 차이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같은 부집단에 있는 건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요. 다르게 돼 있는 걸 한번 부집단 1, 2, 3에서 보세요. 부집단 1에 있는 62.00과 부집단 2에 있는 76.00 이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학습 방법 1에 있는 부집단 1에 있는 62.00과 부집단 3에 있는 76.00 또 85.00 이런 것들 가운데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부집단 1에 있는 72.00과 또 부집단 여러분들 3에 있는 여러분들 보면은 76.00 또 85.00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3주차 강의는 여러분들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여러 개 그룹에 대한 평균치 차이 검정을 위한 그런 분산 분석 방법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론 분산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두 그룹씩 짝을 지은 t-테스트를 여러 번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전체 오류율이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분산 분석표에 F 검정을 통해서 처리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결과 차이가 있다라고 나오면 그러면 처리 평균 간에 어느 그룹과 어느 그룹이 차이가 있는가 하는 사후 분석을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사후 분석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가장 자유스러운 LSD 방법부터 가장 엄격한 본페로니 방법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스러운 방법은 그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을 많이 받아서 많이 이용하지만 통계학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됩니다. 8주차에는 이어서 이런 분산 분석 방법의 첫 번째 이론 분산 분석에서 확장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하게 이용되는 그런 분석 방법들을 8주차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